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레피테이터 어펜디지에 대해서 한번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미국 AF 가이드라인에서는 2A로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지만 아직 유럽에서는 2B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넘어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중간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AF 버블레이션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AF 버든이 줄고 사이너스 리듬이 어치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로크 리덕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이제 2000년대부터 요런 어펜디지에 대한 매니지가 빠져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어펜디지 오클루전이 플라이터 디바이스로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을 빌려보게 되면 이분들은 어펜디지가 스럼버스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꽤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고요. 방법은 어찌되었든 간에 어펜디지를 자르거나 막거나 꼬매거나 하게 되면은 뇌경색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의 정설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완전하게 잘라내는 외과 선생님들이 사용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경우에 갭도 남기지 않고 스탬프도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뇌경색의 위험을 3분의 1 줄일 수 있고 여기서 절대값으로 봤을 적에도 스트로크 인시던스가 약 4.8% 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나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펜디지 클로저라고 하는 게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차차차차 이제 넓게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미국 국내에서만도 10만 건 이상이 시술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한 40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프로텍 AF 트라이얼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레피테이터 어펜디지 오클루전과 오랄 안티코아굴런트를 비교한 프로텍 AF 연구를 보게 되면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시스테믹 엠볼리즘, 트롬보틱 이벤트를 감소시키지는 못하지만 출혈 사건, 헤머리직 스트로크와 메이저 블리딩을 감소시켜서 컴포짓 아웃컴 베네핏이 있다라는 좀 약간 억지스러운 그런 결과로 이 치료가 의미가 있는 치료다라고 우겨왔습니다. 그 결과는 프라그 17에서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것을 아까 외과 선생님들의 접근 방법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마 여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동그란 디바이스로 동그랗지 않은 구멍을 막으려고 하니 당연히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5mm 미만이지만 이 갭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꽤 오랜 시간 데이터가 쌓이면서 답이 찾아졌는데요. 처음에 FDA에서 어프로브를 할 때만 하더라도 5mm 미만이면 충분히 잘 막았어, 성공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약 1000명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진짜로 갭이 하나도 없는 환자와 5mm 미만이지만 갭이 있는 환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고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떨지를 보았더니 1년이 지나도록 28%의 환자가 작은 갭이 남아 있었고 이게 그대로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5년을 추적해 봤을 적에 뇌경색의 위험도가 약 2배 증가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는 우리나라의 건보 데이터와 같은 미국의 NCDR 데이터에서 5만 1000명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몰 갭이 있는 사람들이 약 26%, 아까와 비슷한 숫자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커런트 프랙티스가 프로시저가 이렇게 완벽치 못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5mm 이상의 갭이 있을 경우에는 안티코아굴레이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건 논외로 하고 노릭과 스몰릭을 비교해 봤을 적에 연간 스트로크 리스크가 15%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75%가 되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숫자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아까는 5년 스트로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른 접근을 해도 비슷한 앰플리튜드의 임팩트를 보인다는 걸 통해서 이게 정말 허상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페리디바이스 리키지를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보통은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보지만 초음파를 사용해서 볼 때는 특히나 이제 5mm 이상일 때만 의미 있는 갭으로 본다 할 때는 굉장히 적은 한 13%, 14%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CT를 사용해서 보게 되면 거의 60에서 70%의 또 기준을 더군다나 애니 사이즈로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70% 가까이에서 페리디바이스 리키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즈 결정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도 시술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 플로로스코프를 통해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갭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 설사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디바이스를 빼내고 다시 교체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텍 AF에서도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사이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 환자당 1.8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했다는 것은 꽤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프로시저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렘넌트 파우치, 스텀프가 남는 것도 1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스럼부스가 생긴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DRT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텐셔널하게 렘넌트 포치를 만들고서 플로우를 자세하게 애널리시스를 해봤더니 이렇게 하얀색 스태그넌트 존이 홀 카디악 사이클에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서 이게 혈전의 병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1,300명의 대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프록시말 임플란트와 디스탈 임플란트를 비교해 보았을 적에 깊이가 점점 깊어질수록 프로포셔널하게 스럼부스의 DRT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이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혈전이 살짝 보이는 환자지만 다른 초이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터치 테크닉이라고 예전에는 하긴 했지만 참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혈전이 시술 전 TE에서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지만 23명의 환자에서 비포 애프터로 브레인 MR을 찍어봤을 적에 스트로크, 에큐트 브레인 리전이 약 절반에서 관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엔지오그래피를 몇 번 찍었느냐, 기구를 얼마나 자주 접었다 폈다 했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완벽하고 효과적인 구멍을 막는 것과 모양이 좀 바람직한 모양 그리고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표면이 잘 아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최근에 왓츠맨 플렉스의 프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자사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썼는지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3개월이 지났을 적에도 이제 예전 기구는 한 70% 정도만 엔도텔리아리제이션이 되고 새로운 기구는 한 90%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엔도텔리아리제이션이 됐다고 그러고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DRT라고 하는 게 생겼을 적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 환자들을 TE를 통해서 팔로우를 하시게 되는데 TE는 환자들에게 반복 권유하기가 참 어려운 검사입니다. 힘든 검사입니다. 근데 CT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이퍼어테니어스 티크닝이라고 하는 것이 3mm 이상일 경우에 좀 더 의미 있는 혈전과 콜레이션을 보이고 있고 실제 이것이 임상적인 사건,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스트롬보엠볼리즘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3D 프린팅이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3D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3DP 모델과 4가지 시스템 다 사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았고요. 제가 실제로 시술했던 것과 비교해서 한 사이즈 큰 것과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려고 했고 4개의 기준은 각각 컴플리트 오클루전, 렘넌트 포치가 남는지, 그다음 주변 구조물을 갖다가 인터피어 하는지, 아니면은 앵커링 파워가 충분한지를 가지고 판단을 했고요. 봤을 적에 한 60% 정도에서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일치를 했는데 일치하지 않는 한 40% 정도의 숫자에서는 가장 많은 서브 옵티멀 결과의 원인은 90%가 컴플리트 오클루전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었을 거 아닌가? 아니면은 몇 개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잘 골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로브 앤 디스크 타입 디바이스에서는 평균 2.5개, 플러그 타입에서는 2.4개의 디바이스가 환자에게 옵티멀한 결과를 가져오는 디바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디바이스 중에 잘 고르는 게 중요한 이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CT를 찍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트라이얼이라고 얼마 전에 발표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조금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랜덤하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인데 그것을 이제 아무래도 시술과 약물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구자들은 에블레이션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와치맨과 안티코아굴레이션을 비교를 했고요. 1대1로 약 800명씩을 130개국에서 이제 130개의 글로벌 사이트,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사이트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엔티코아굴레이션 스트래티지는 엔티코아굴레이션 플러스 아스피린 100ml를 3개월간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1년까지 아스피린 얼론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퀀셜한 엔티코아굴레이션 프로시저가 아까는 어블레이션과 와치맨 플렉스를 동시에 하지 않고 약간의 3개월 미만의 시간차를 두고서 한 게 60%, 한 번에 시술한 게 40%였고요. 디바이스에 관련된 시비어 어드버스 이벤트는 0.6%에 불과했고 페리카다 디퓨전과 에어엠볼리즘, 페리카다이티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경험이 쌓여서 좀 좋은 그 시술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컴플리트 실이 80%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T로 평가를 한 거고요. 여기 DRT는 1.9% 정도 나왔다고 하고 아까는 제가 프로테게이프는 1.8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시술자들이 경험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1.1개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사용된 것을 보게 되면 RF가 60%, 크라이오가 33% 정도였고 사이너스 리듬 어치브먼트는 90%가 조금 안 됐고요. 이 사람들을 3년간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봤더니 이제 마지막까지 한 10% 정도에서는 클로저군에서도 엔티코아굴레이션 썼다고 하고요. 엔드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세이프티 엔드포인트에 있어서는 non procedural bleeding에 있어서는 와파리 안티코아굴레이션 대비해서 클로저 그룹이 거의 2배 이상의 superiority, 좀 더 안전한 세이프티를 보이고 있었고 나머지 에피커시 측면에 있어서도 non-inferior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엔티코아굴레이션 vs 디바이스 클로저를 보게 되면 거의 한 50% 이상의 리스크 리덕션이 있었고 이 숫자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온 트리트먼트로 분석을 하게 되면 스트로크 인시던스가 4.5%인데 아까 보여드린 라우스 3에서는 스트로크와 시스테믹 엠볼리즘만 봤을 적에는 4.8%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온 트리트먼트는 4.5%, 올 코즈 모탈리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고 이거를 갖다가 퍼 프로토콜로 하게 되면 5.3%라서 굉장히 컴페러블한 결과였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시 마지막으로 가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은 카테터 어블레이션과 어펜디지 클로저는 테라피틱 컴페러블한 테라피틱 옵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펜디지 클로저는 세이프티 측면에 있어서는 하이블리딩 페이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월할 수 있고 에피커시 측면에서는 non-inferior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셔 엔드 포인트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엄격해지고 좀 더 새로운 기준을 적용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면 좀 더 결과를 좋아지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준은 컴플리트 클로저와 프록시멀 임플란테이션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